우리는 평상시에 수많은 사진을 카메라로 찍곤 하는데요. 이런 사진이 있고 또 다양하게 우리의 모습을 또 촬영한 사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 세 개의 다른 사진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진이라는 것은 같지만 같은 사진은 아니죠. 사진이라는 속성이 같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요. 클래스가 좀 아마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클래스가 뭐냐면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본 것과 같이 어떤 특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객체예요. 네, 객체. 객체라는 게 되게 어려울 텐데 객체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붕어빵이 있어요. 붕어빵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게 붕어빵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도 붕어빵이 있어요. 붕어빵이 있는데 같은 붕어빵이라고 해도 같은 틀에서 나온 거죠. 그죠? 같은 틀에서 나오는데 이 붕어빵이랑 이 붕어빵이랑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코맛 붕어빵이고 여기서는 바닐라 맛 붕어빵이라면은 엄연히 다른 붕어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붕어빵이 구워진 시간을 보면 먼저 나온 붕어빵이고 10분 뒤에 나온 붕어빵이고 하지만 같은 틀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붕어빵 이 붕어빵을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저 보면은 이 붕어빵이랑 이 붕어빵이랑 결국에는 다른 붕어빵이잖아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클래스에 의해서 클래스라는 틀에 의해서 붕어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붕어빵을 갖고 우리는 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객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이썬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객체 지향적인 언어를 좀 약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파이썬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제공합니다. 클래스. 자,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클래스가 이런 붕어빵을 굽는 틀이에요. 아까 사진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지만 사진기가 이 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묶어서 이거를 붕어빵이라고 하듯이 사진을 찍고 나면 그 사진들을 또 한 뭉텅이로 묶어서 사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클래스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클래스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먼저 타이핑을 쳐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는요 이렇게 클래스라고 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클래스명을 쳐요. 클래스명. 여기다가 입력을 이렇게 해줍니다. 클래스 다음에는 무조건 클래스명이거든요. 클래스 ABC라고 합시다. 아무렇게나 쳐도 상관이 없어요. ABC. 근데 fish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 fish. 클래스 fish하고 이렇게 쓸 것 같지만 이렇게 쓰지 않고요. 세미콜론 두 개, 땅땅을 치고 한 칸 내려옵니다. 그럼 당연히 탭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이렇게 하면 클래스가 거의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클래스가 이렇게 완성됐죠. 자, 근데 여기다가 아무 이름도 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패스라고 치겠습니다. 패스. 자, 그러면 클래스 붕어빵 틀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서 클래스 함수를 일단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함수를 만들었어요. 클래스 fish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쳐주고 나서 내가 이제 붕어빵을 만들 거예요. 이제 그 붕어빵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붕어빵을 이제 요 틀을 이용해서 클래스라는 틀을 이용해서 붕어빵을 찍어낼 건데 어떻게 찍어낼 거냐면 예를 들어서 초코맛 붕어빵을 만들겠다고 하면 초코라고 하고 여기서 fish라고 하고 이렇게 가로 두 개를 칩니다. 이렇게 하면은 초코맛 피쉬 붕어빵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하실 텐데 피쉬 자, 여기에다가는 클래스명을 입력합니다. 클래스명. 그러니까 같아요.
위에 있는 요 fish를 그대로 갖다 주면 되거든요. 요 위에 있는 fish를 그대로 이름 완전히 똑같이 해야 합니다. 네. 완전히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 대괄호 두 개 있죠. 이 대괄호 두 개가 있는데 이 대괄호 두 개는 어떤 명령어예요. 요 대괄호 두 개를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디에 넣어주냐면 이거를 초코에다가 넣어줍니다. 초코라는 변수예요. 변수명은 뭐 사실 뭐 어떻게 쳐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fish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초코라는 변수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돌려주면은 잘 만들어진 게 볼 수 있어요. 네, 초코라는 그 물고기가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바닐라 맛을 만들어 볼게요. 바닐라라고 치고 fish라고 하면은 이거 지금 돌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저 위에는 요 초코랑 바닐라랑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어차피 fish라는 클래스 프레임으로 만들었으니까 같으냐 다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fish 프레임 틀로 클래스로 만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변수명이고 위에 거랑 아래 거는 상이하게 다릅니다. 일단 변수명이 다르잖아요. 변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 것과 아래 거는 다른 클래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클래스를 쓰느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자, 요거는 일단은 실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실행해라. 무조건 요 대괄호 괄호 두 개는 실행해라라는 뜻이에요. 실행해라. 우리 함수에서 할 때 함수를 호출할 때 요 괄호 두 개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호출하는 건데 이게 실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초코맛, 초코에서 초코의 맛, favor. 자, 만약에 이렇게 점을 찍잖아요. 이것도 헷갈리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 점이 있으면 어떤 요 초코의 속성값, 여기서 속성값이 맛이죠. 초코의 맛은 이런 뜻이에요. 초코의 맛을 만들어 주겠다. 일단은 지금 특징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초코의 맛은 예를 들어서 초코다. 이렇게 favor이 맛이란 뜻이죠.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초코 객체 안에 이 초코라는 그 붕어빵 안에 맛은 초코라고 지금 집어넣어 준 거예요. 안에 있는 변수를 만들어줘서 초코를 집어넣었어요.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자, 이번엔 바닐라를 해볼까요? 바닐라의 맛은 바닐라다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초코 붕어빵의 맛은 초코 맛이고 바닐라 붕어빵의 맛은 바닐라다 이렇게 지금 넣어줬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잘 입력되는지. 똑같이 입력해줍니다. choco.favor 맛을 입력을 여기다가 해주면 이렇게 초코 맛이라고 나오죠. 네. 그리고 바닐라 맛도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바닐라.favor. 자, 이렇게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나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속성값을 따로 집어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엄연히 요 객체와 초코라는 객체와 바닐라라는 객체는 다른 객체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셔야 되는 게 함수를 우리가 행동시키잖아요. 함수의 뭐 어떤 행동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함수명을 쓰고요. 함수명을 쓰고 그 다음에 요 가로 두 개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입력.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런 변수 같은 거 있죠. favor 이런 거. 바닐라 객체 안에 favor를 만들어서 favor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뭐 바닐라를 집어넣어라 이런 경우도 그렇고 이 초코라는 이런
객체 안에 초코라는 객체 안에 있는 변수를 출력하세요 측면에는 요소적인 측면 혹은 변수는 요 대괄호 요 괄호 두 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괄호 두 개 쓴다.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클래스는 틀이고 같은 클래스를 이용하여 만든 것을 만들었을지라도 서로 다른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객체라고 부릅니다. 자, 클래스가 이 틀이에요. 요 틀인 같은 fish라는 틀을 썼을지라도 서로 다른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붕어빵, 뭐 바닐라 맛 붕어빵, 초코맛 붕어빵 이런 것들을 서로 객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보시면 좀 더 잘 이해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